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신 여러분들에게 수업의 한계가 좀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에요. 피드백을 할 수가 없고 실제 학술 논문을 가지고 서로 피드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 빨리 이 사태가 종료된 후에 교실에서 여러분들하고 학문적 진보를 위해서 같이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는요 노인복지제 우리가 연구를 하면서 신체적 노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피드백을 같이 좀 하고자 합니다. 2001년 이전에 태어난 그 누군가가 150세까지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 물음에 대한 서로 학자들의 담론이 있었어요. 오스테드 교수가 예측한 인류의 최초의 인간은 150세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이 자료를 좀 찾으셔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 문제에 대한 연구는 이제 지난 주차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제가 3강을 통해서 3번 강의를 통해서 자세히 이렇게 나눈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하고 또 한번 이렇게 교감을 나누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인간의 최대 수명은 도대체 몇 살까지인가 하는 점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흥미로운 과학적 그런 논쟁거리가 되고 있어요. PPT 화면에서 보는 대로 두 명의 이 학자들이 이를 두고 서로 이제 학문적 그 담론을 나눕니다. 이들이 이제 2000년 미국의 한 과학학술지 논문에 최초의 150세 노인이 될 사람이 이미 태어나 있다는 그런 노화 생물학자인 스티비 오스테드의 다소 도전적인 발언을 인용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생물 인구 통계학자인 제이 율란스키는요, 인간의 유전적 프로그램이 인해서 어떤 약물이 개발된다고 해도 수명을 2, 3년 정도 연장시키는 그칠 뿐 최대 수명은 130세를 넘길 수가 없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이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죠.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학문적 진보를 이루면서 두 사람이 돈 내기를 걸고 서로 이제 논쟁을 벌였습니다. 네 개의 조건은 2050년에 150세 노인이 생존해 있고 또한 정신이 멀쩡할 경우에 한해서 이제 오스테드 교수가 승리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율산스키 교수가 승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기를 했습니다. 2000년 9월 15일 두 사람은 투자 펀드에 각각 $150씩 넣어두고 2150년의 승자 또는 승자의 후손이 그 돈과 이윤을 가지기로 했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인데 이 내용이 사실은 2016년 10월 18일자 조선일보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 이제 여담보고 노화의 생물학적 설명을 좀 하고 노년기 신체 변화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을 좀 이번 시간에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것처럼 여러분이 함께 보시면서 이상적인 수명 곡선과 최대 수명 이걸 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보면 1차적, 2차적, 3차적 노화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1차적 노화는 보편적이고 평생 지속되고 불가피한 노화의 과정이고 점진적이고 나이와 관련된 변화를 말하는 것이고
2차적 노화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보편적이거나 불가피한 노화의 과정은 아니다. 그래서 질병, 남용, 불행의 결과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고, 3차적 노화는 생의 마지막을 알리는 최후의 급속한 쇠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유형의 노화는 서로 상호작용해서 노화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이상적인 모델은 노화라는 강물이 처음에는 약하게 느리게 흐르기 시작하다가 힘과 속도가 모아져 급물살을 흐르는 후 마침내 폭포처럼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라고는 학자의 연구가 있어요. 또 질병, 불용, 남용을 피하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바탕으로 해서 건강한 노인은 수십 년의 일차적 노화를 거치다가 생애의 마지막 단계인 매우 짧은 3차적 노화의 기간을 경험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논문 쓸 때 이제 이론들을 보는 건데, 일단 생물학적 노화 이론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프로그램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이론은 노화는 생물학적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이 프로그램 이론에서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따른 내분비 이론, 면역 이론, 복제 노화 이론, 이제 이런 이제 이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도 이제 살펴보면서 이제 마모 이론, 또 교차 연결 이론, 자유기 이론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을 다 이제 살펴보아야 되고, DNA 손상 이론까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내분비 이론은 생물학적 시계가 호르몬을 통해 작용하여 노화의 속도를 통제한다 이렇게 보는 이론이고요. 면역 이론은 면역 체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감퇴되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있는데, 이론에 의해서 전염병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켜 결국 노화, 죽음을 초래한다 하는 그런 이제 주장이에요. 복제 노화 이론은 인간의 세포는 분열을 통해서 스스로 재생산하는 능력에 한계가 있고, 이 분열 횟수가 수명과 관련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이론들인데, 요 내용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좀 고민하실 부분인데, 이 텔로미어라는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염색체가 있고 텔로미어 형체를 보호하는 이제 이래서 세포가 계속 분열되면서 텔로미어는 짧아져 결국 세포 분열이 멈춘다 이런 이론인데, 요건 좀 자연과학에서 많이 다루고 또 이러는 부분이니까 따로 한번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아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손상 오류 이론들인데, 손상 오류는 신체의 다양한 수준에서 손상의 누적을 가져오는 환경적 공용이 노화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도요 마모 이론, 교차 연결은, 자유 이론, DNA 손상 이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모 이론이라는 것은 독성 물질이라든지 방사선 또는 자외선, 기타 자극적 요인들로 인해서 신체의 세포라든지 조직 기관에 손상을 입는다 그런 이제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차 연결론은 인간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떤 화학적 반응에서 단백질의 분자들이 서로 과도하게 연결되었다. 그래서 노화가 진행됨을 설명하는 그런 이론이고요. 자유기 이론은요, 자유기라고 불리는 고도의 불안정한 원자 또는 분자가 신체 내 과도하게 증가하거나 계속 누적될 때 노화가 진행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DNA 손상 이론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DNA 손상이 복구되지 않고 축적된 결과가 결국 노화를 초래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손상된 오류 이론들도 이제 여기 그림으로 좀 표시해 드리니까 한번 좀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골격과 관절의 변화도 일어난다래. 골 질량과 밀도가 감소하고 척추뼈의 미네랄 감소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디스크의 이제 수액이 감소는 척추가 휘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골다공증을 이제 경험하게 되고, 관절에 염증이 발생을 하면서 일부 그 뼈와 그 이제 사이에는 석회 현상이 일어나서 움직이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제 저도 이것이 이제 거짓말 같은데, 이제 통증 뭐 치료학과 그 가서
진료를 받아 보니까요, 어깨에 석회가 꼈습니다. 뭐 이런 이제 진단을 받고 제가 좀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거든요. 다음에 이제 외형상의 이제 변화도 일어난다. 그래서 25세부터 75세까지 이래 보면 이제 지방은 이제 15%에서 이제 뭐 이렇게 30% 늘어나는데 비해서 이제 근육 조직도 자꾸 줄어들고 또 뼈의 무기질 상태는 뭐 6%인데 5%대로 줄어들고 또 세포 내 수분도 젊었을 때는 뭐 40% 차지하다 33% 줄어들고 이런 이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도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분비계도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심혈관계, 또 호흡계, 비뇨기계, 신경계, 수면 패턴 이런 것이 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근육을 지방이 대체하게 되고 지방이 갈색소가 증가하게 되고 동맥의 유연성이 감소되는가 하면 혈관의 그 벽이 약해지고 또 혈압과 관련 질환 발생 가능성이 점점 증가한다. 그런가 하면 이제 호흡계도 폐 근육 유연성이 감소하면서 이제 폐 활동이 좀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폐 활량이 감소하고 산소 활성화 능력이 감소되고 장시간 신체 활동 유지 능력이 이제 점점 어려워진다. 그런가 하면 방광의 용량 감소와 더불어서 소변의 빈도가 점점 증가하고 요실금이 생기면서 소변을 이제 봐도 그렇게 시원치 않다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신경계도 뇌의 뉴런 손실로 인해서 지방갈색 색소가 축적된다 그런 얘기도 해요. 또 수면이 이제 감소라지 나이가 많이 들면 잠자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일찍 주무시지만 아주 일어나고 깊은 잠을 못 자는 그런 것이고요. 수면 무호흡증 등으로 해서 수면의 질이 아주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기관계의 변화를 이제 이런 그래프로 했어요. 자, 그래서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들의 수면 패턴도 한번 이렇게 그림으로 좀 이제 표시를 해요. 감각 기관에도 변화가 온다래요. 그래서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이렇게 우리 오감이라 그러잖아요. 동공 크기가 줄어들고 빛에 대한 반응이 이제 점점 느려지고 수정체 유연성이 감소하는가 보면 황반 변상이 일어나고 눈 주변의 근육 감소로 시야가 좁아지고 눈물샘이 마르면서 건조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노안이 발생하고 비문증이라든지 백내장, 녹내장 이런 순서로 간다는 거죠.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여기서 몇 가지가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청각도 귀 내부 구조의 변화와 더불어서 소리 수용 능력이 감소를 하면서 청력이 점점 이제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노인전 난청 현상이 일어나고 이명 현상 그리고 고주파 듣는 능력이 감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입맛도 좀 떨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맛에 대한 민감성이 좀 감소를 하고 다른 맛 구분 능력이 떨어진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음식을 만들어서 이제 자녀들이 먹어보면 어머니가 한 음식이 이제 본인의 입맛에 맞추다 보니까 짠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저를 위해서 이제 에, 반찬을 만들어 가지고 저를 이제 갖다 주는데 먹어보면 굉장히 짜죠. 저는 이제 희석시켜서 이제 반찬을 먹긴 먹는데 어머니 마음을 헤아려서 자꾸 이제 겉으로는 맛있다고 어머니에게 참 고맙다고 표현은 하죠. 미각에도 이렇게 한다는 건. 그다음에 후각에도 변화가 와요. 그래서 말초 신경 상실과 더불어서 콧물 분배 감소로 인해서 후각이 좀 냄새에 맞는 것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촉각도요. 어떤 이제 예민하게 반응을 못하고 고통에 대한 민감성이 줄어들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강도를 높여야지만 통증을 느끼는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각 기관에도 이제 이렇게 변화가 온다 하는 이제